우선 스킨케어까지 다 하고 온 상태고 이제 베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베이스는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좀 촉촉한 걸 선호해서 이번에 새로 장만한 어바웃톤 스킨 레이어 핏 파운데이션 19 페어. 근데 이게 저한테는 조금 어두워서 이렇게 한 방울이랑 그리고 제가 잘 쓰는 이 올인일 모아모아 비건 톤업 크림을 조금 더 밝은 호수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짜서 섞어가지고 19호보다 더 밝은 한 13호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얼굴이 조금 건조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힌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을 살짝 이렇게 덜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같이 섞어줘요. 이 힌스 트루 디멘션 밤은 약간 하이라이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라 겨울철에 얼굴에 광이 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 얼굴은 건조하다. 이럴 때 이런 파운데이션에 섞어서 바르시거나 아니면 다 마무리 후에 위에 살짝 톡톡톡톡 얹어주면 약간 광이 도는데 그게 인위적인 광이 아니라 되게 예쁜 광이 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파운데이션에 같이 섞어가지고 발라줘요. 깔아주고 그러면 약간 이런 광 보이시나요? 이렇게 피부에서 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광이 돌거든요. 코 쪽은 조금이라도 두껍게 올리면 되게 안 예쁘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쪽해주고 이 퍼프에 남은 파운데이션으로만 이렇게 조금 끌어다가 이렇게 파운데이션은 다 해줬고 이제 컨실러로 잡티 같은 거 가려볼게요. 컨실러는 딱 하나만 사용하는데 요거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0.5 포슬린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다크서클 쪽은 약간 밀면서 발라주면 조금 더 얇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밀어주고 나머지 잡티들도 이렇게 피부 화장은 끝났고요. 눈썹을 해줄 건데 제 지금 머리색은 약간 붉은기가 도는 갈색인데 눈썹은 엄청 까매가지고 색깔을 눈썹 브로우 카라로 빼줄 건데 먼저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서 색을 죽인 후에 채워주는 형식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클리오 킬 브로우 슬림 애쉬 브로우 카라 04 애쉬 그레이예요. 이걸로 먼저 이렇게 해서 양을 조금 덜어주고 그냥 살짝 연하게 반대쪽도 이렇게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서 1차적으로 눈썹을 이렇게 한번 라인을 잡아준 다음에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이 아이브로우는 클리오 킬 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06 토프 그레이예요. 저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에 그 라벨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끝쪽에 먼저 산 모양을 1차적으로 잡아준 뒤에를 살살살 채워줄 건데요. 그럼 확실히 이렇게 산 모양으로 아이브로우가 그려집니다. 앞에는 조금 스머징을 시켜줄 거라 대충 채워만 줄게요. 스머징 해줍니다. 짠! 오른쪽 눈썹처럼 이렇게 딱 제 눈썹 라인에서 한 번 더 각을 준다는 느낌으로만 잡아준 거라 왼쪽이랑 크게 별반 다를 건 없지만 그다음에 왼쪽도 해줄게요. 똑같이 눈썹까지 해줬고 이제 눈 화장 해줄 건데요. 눈 화장은 힌스 올라운드 아이 팔레트 05 로즈 퍼즈 사용해줄게요. 약간 이런 색감이 담긴 아이 팔레트인데 딱 가을쯤에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는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데 이 펄이 되게 은은하게 눈에서 빛나면서 예뻐가지고 저는 이걸로 베이스를 깐 후에 얘로 포인트를 주는 편이에요. 이걸로 이렇게 넓은 영역으로 베이스 섀도우를 한번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 포인트 섀도우를 살짝 찍어가지고 이렇게 눈 앞머리 쪽 눈 뒤쪽 그리고 눈 꼬리 쪽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건데요.
속눈썹을 붙일 거기 때문에 아이라인 전에 이 뷰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눈을 먼저 찝어주고 아이라이너를 그려줄게요. 아이라이너는 점막 채우기에 정말 좋은 이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블랙 브라운이에요. 점막은 여기서 채우기가 너무 불편해서 살짝 제가 여기로 내려가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점막을 채우고 올게요. 이렇게 점막만 채워줬고 꼬리를 빼줄 건데 뭉툭한 아이라이너를 살짝 밑부분만 지워주면 꼬리가 뾰족하게 빠지는 장점이 있는 아이라이너예요. 그래서 똑같이 꼬리를 일단은 쭉 빼줄게요. 이렇게 꼬리를 빼면 되게 뭉툭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쓱 빼주면 뾰족하게 아이라이너가 그려져요. 이렇게 아이라이너까지 그려줬고 속눈썹을 먼저 붙여줄게요. 이거는 제가 급해가지고 쿠팡에서 시켰던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한 5개, 6개 쟁여놨거든요. 이 속눈썹은 이름을 딱히 모르겠어가지고 쿠팡에서 찾아가지고 캡처해서 올려 넣을게요. 이거는 한 11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mm, 12mm. 그래서 긴 거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비추드리고요. 저처럼 눈이 조금 크다, 화려한 속눈썹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속눈썹 정말 붙이기 쉬워서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점막 밑에다가 붙여주는 건데 오른쪽 눈만 다 붙여볼게요. 짠! 이렇게 붙인 쪽, 안 붙인 쪽.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 속눈썹이 마스카라를 딱히 하지 않아도 마스카라 한 것처럼 뭉쳐져 있어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항상 쓰는 이 더샘 펜실 컨실러 0.5로 언더를 싹 그어줄 거예요. 이렇게 애교살이 바로 뽕긋하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애교살을 이렇게 컨실러로 하면은 항상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루 타입의 섀도우로 눌러주는 게 좋은데 아까 사용했던 이 팔레트에서 이 2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색감을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애교살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음영은 아까 사용했던 이 클리오 아이브로우로 엄청 연하게 이렇게 오른쪽이 그린 쪽, 왼쪽이 안 그린 쪽인데 확실히 오른쪽이 조금 더 애교살이 뽕긋하게 올라와 보이죠? 우선 눈 화장은 여기까지 한 채로 블러셔랑 쉐딩을 하고 올게요. 블러셔는 어떤 걸 사용해 줄 거냐면 이 삐아의 레디 투 웨어 다우니 치크 11 다우니 페탈 사용해 줄게요. 이거는 크림 치크라 가지고 이런 퍼프에다가 이렇게 톡톡톡톡톡 묻혀가지고 조금 광범위하게 저는 블러셔도 항상 베이스 블러셔와 포인트 블러셔를 섞어가지고 2가지로 레이어드를 해주는 편이라 이 다우니 페탈은 베이스 블러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발라주고 너무 웜하니까 살짝 쿨한 걸 포인트 컬러로 중앙에만 줄 건데 포인트 컬러는 투크 세틴 도화밤 로즈니를 사용해서 이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중앙 쪽에 이렇게 줍니다. 크림치크의 장점은 이렇게 피부에 올리면 광이 확 돌면서 반짝반짝 윤기가 나서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텁텁한 블러셔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 블러셔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쉐딩을 해줄 건데요. 쉐딩을 하기 전에 코 옆이나 이런 입가 쪽에는 광이 돌면은 되게 안 예쁘고 넙대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노세범 같은 걸로 그리고 입가 쓸모없는 부위에 나는 광은 되게 못생겨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딱 예쁜 부위의 광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파우더로 죽여줍니다. 다음에 쉐딩. 쉐딩은 컬러그램 창조 쉐딩 스틱 035. 짠! 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이런 붓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쉐딩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지 못했던 눈 쪽을 마무리를 해줄게요.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도화피그. 이거는 아이라이너인데 이렇게 얇은 핑크 색깔 아이라이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애교살에 포인트를 줄 때 사용을 해요. 눈 앞머리 쪽과 뒤쪽이 붉은기가 있으면 되게 사람이 묘해 보이고 몽환적이게 보이거든요. 눈 앞머리
그리고 눈 뒤. 이렇게 해서 눈 앞쪽을 되게 불그스름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하이라이터는 클리오의 프리즘 하이라이터 01 골드 쉬어. 이런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붓을 사용해서 눈 앞, 귓살, 그리고 코. 볼 쪽 하이라이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하이라이터는 파우더 타입의 하이라이터이기 때문에 크림 블러셔랑은 너무 안 맞는 질감이라 크림 블러셔의 광으로만 그냥 하이라이팅을 해주고 볼 쪽은 따로 건들지 않고 나머지 쪽만 하이라이터를 해줍니다. 립은 클리오 벨벳 립 펜슬 11호 피치 크림. 제가 약간 입술이 짝짝이라 오버립으로 그려줄 때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밖으로 그려주고 조금 더 나와 있는 부분은 딱 라인에 맞게 그려서 비대칭을 이 클리오 립 펜슬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립 펜슬로 아웃라인을 따주고 이제 틴트를 바를 건데요. 틴트는 가을답게 하밍의 글로이 무드 글로스 03 글레이즈. 올웨이즈. 이게 진짜 예쁜 게 제가 모든 호스가 다 있는데 바르면 글로스가 따로 필요 없이 되게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아래쪽만 일단 발랐는데 보이세요? 되게 예쁜 광이 돌죠? 이렇게 입술까지 발랐고 입술 색깔 너무 예쁘죠? 딱 입술로 가을 같은 느낌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옷도 입고 머리까지 같이 해볼게요. 머리는 이런 봉고데기를 사용해서 해줄 건데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준 다음에 이 정도씩 잡아가지고 웨이브를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잡고 한 바퀴 돌려주고 이렇게 밖으로 빼주면서 한 바퀴를 더 돌려줘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고데기에 말려있는 머리를 빼주면서 그대로 한 바퀴.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머리를 빼주면서 이렇게 한 바퀴. 약간 이렇게 탱글탱글한 웨이브가 되어요. 이거 다 한 머리는 뒤로 넘겨주고 빼주고 돌리고 빼주고 돌리고 짠! 아, 저 썰 풀 거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만 배달 사고를 2번을 당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친구랑 같이 있었어요. 야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뿌링클을 시켰단 말이에요. 평점이 너무 안 좋았는데 거기밖에 열려있는 집이 주위에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로 시켰어요. 평점이 4.1점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너무 배가 고파서 시켰는데 근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혹시 뿌링클 뿌링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이렇게 했는데 뿌링클이 자기 집으로 왔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배달기사님이시냐 왜냐면은 제 번호를 어떻게 하나는지 모르니까 배달기사님이나 했더니 아니래요. 그 영수증에 안심번호를 보고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래요. 자기 집으로 뿌링클이 배송이 왔는데 저희 건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거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치는 무슨 한 20분 정도 걸리는 다른 동네였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대처를 해야 되니까 친구는 배민 측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하고 있었고 저는 가게에다가 이제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게에 이제 남자분 알바생분이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되게 친절한 목소리로 근데 저희가 뿌링클을 시켰는데 다른 배달지로 간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사는 분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다. 혹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 알바생분이 저한테 근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너무 당황한 거죠. 어찌됐든 확인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죄송한데 다시 해드릴까요? 아니면 환불 처리를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데 갑자기 근데요? 근데요라는 말을 듣고 사고 회로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저도 멈춰가지고 한참 정적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했죠. 못 알아들으셨나? 해가지고 지금 가게 문 닫으셨냐? 혹시 재주문은 어렵냐? 이렇게 해서 말하는데 네? 그게 왜요? 약간 그 대답을 하시는 게 되게 무시하는 어투와 약간 깔보는 듯한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듯한 어투로 근데요? 네. 이렇게 하시길래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그럼 다시 안 된다는 걸까요?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물어봤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게 왜요?
딱 이 말투로 아 그게 왜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열이 확 난 거죠. 제 친구들이 되게 제가 이런 말을 못하는 거에 있어서 답답해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노력해봐야겠다고 해가지고 저도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화를 냈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건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니 아 그러면은 그냥 배민 측 통해서 환불 받으시면 안 될까요? 다시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아 네 환불은 받을게요. 근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아 죄송합니다 하고 뚝 끊으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 배달 사고를 겪은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날 뿌링클 못 먹었거든요. 이제 며칠 뒤에 항상 배민으로만 시키다가 쿠팡이츠가 광고를 엄청 하길래 쿠팡이츠로도 한번 시켜볼까 해가지고 그때는 초저녁 정도의 떡볶이를 시켰는데 배달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앞에 나갔더니 배달이 안 온 거예요. 또 배달이 잘못됐구나. 근데 이게 웃긴 게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바로 직전에. 그래서 화도 안 나고 아 근데 다행히 지금 가게는 문을 안 닫았으니까 얼른 재주문해가지고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그 쿠팡은 기사님한테 전화하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기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계속 신호가 가다가 이제 마지막 신호까지 가가지고 결국 뚝 끊긴 거예요. 그래서 아 못 보셨나? 이러고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어요. 또 이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마지막으로 걸어봐야지 딱 걸었는데 갑자기 연결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수한 거를 깨달으셨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를 차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옆에 있던 지인한테 너 폰으로 한 번만 전화를 해봐 해가지고 지인이 기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 친구 번호도 신호가 쭉쭉쭉 가다가 뚝 끊기더니 두 번째부터는 차단을 또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당황스럽고 쿠팡이츠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이래가지고 가게로 전화를 또 했어요. 저희가 쿠팡이츠를 시켰는데 다른 아파트로 간 것 같다. 저희 집은 아니다 그게 했더니 이제 그 알바생분도 되게 친절하게 아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분 뒤에 전화가 다시 오셨는데 저한테 아 근데 기사님 연락이 안 된다. 신호가 가다가 중간에 끊긴다. 저희랑 그리고 가게까지 차단을 하고서 그냥 잠적을 하신 거죠. 이게 제 성격상 가까웠고 기사님이 어디다가 놓으신 줄 알면은 충분히 가지러 갈 수 있는데 근데 뭔가 그렇게 회피하고 차단하시고 사과 한마디도 없는 게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쨌든 저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시킨 거고 이렇게 연속으로 2번을 겪고 나니까 뭔가 배달을 시킬 때마다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머리까지 다 해줬고 이렇게 자켓까지 입고 왔어요. 어떤가요? 그럼 다음 주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올게요.